다자오 엠브레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포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차이니즈 월 규제라는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그 사내로 본다면은 부서 간, 그리고 이제 사외적으로 본다면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에 이제 계열사 간에 이제 정보 교류를 금지하고, 또한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무실을 공동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다들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한 이유는 이 금융투자 그 자본시장법에 따랐을 때 금융투자업자는 우선 자기 자본으로 자기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 매매업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자본을 유치를 해서 뭐 집합투자업자, 펀드, 우리가 소위 펀드라고 부르죠.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요즘에 동학개미운동처럼,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주 거래 증권사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회원사, 거래소의 회원사로 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투자 중개업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에게는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자기 업무를 집행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는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는 원칙적인 규정이 현행법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매매를 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과 또한 집합투자업자로서의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다른 부서들, 이런 내부 부서들 간의 정보 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법 같은 경우의 취지는 자본시장법상 이런 이해상충 방지 관련 원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법을 입법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직원의 일탈을 어떻게 잡아내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누군가는 개정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고객의 돈을 더욱더 장난을 많이 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 펀드 매니저라는 분들, 그리고 그 딜링룸에서 회사 돈을, 법인 이제 자기 자본을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다 같은 동종 업계에 있고, 뭐 특정 고등학교, 그리고 특정 대학교, 이렇게 이제 서로 연이 이제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감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형식적인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는 긍정적이라고 일부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작동하게 한다라는 구상인데, 과연 내부 통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같은 업계에 있지만 사실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들은 이제 법학 전공자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 있는 이제 상경계 전공자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 법학도,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사실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항상 이제 우려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또 그러니까 동일한 내부 통제 담당 부서가 결국에는 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개정의 실익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다만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IT적으로 구축이 됐을 때는 이런 개정이 이제 드디어 실익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고, 그게 지금처럼 그 내부 통제 업무 부서에 사람이 결국에 이거 하나하나 이거를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고 이걸 결정하는 방식이 돼서는 사실은 큰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IT 시스템으로서 이제 구현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또한 그것이 승인되고 승인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사례군을 모아서 이것이 이제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빅데이터, AI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결국 사례를 모아서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이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정보가 교류되는 그 넘어갔던 그 흔적들, 그 로그 파일들이 다 이제
보관이 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감독기관, 내부 통제 업무 부서가 이것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제 이제 시행이 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개정법에 따른 차이니즈 월 규제가 이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개정되는 사항 중에서 사실 본질적인 업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는 뭐 당연히 이제 수탁을 받는 사람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인가를 받아야만 된다는 현행법의 제한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뭐 금융투자업자의 뭐 본질적인 업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매매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돈을 유치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업무, 그리고 그걸 뭐 이제 중개를 하기 위해서 투자 중개업자로서 그리고 이제 하는 업무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계좌 관리 이런 것들도 여러 업무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본질적인 업무는 여전히 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위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핀테크라는 이제 큰 물결이 오면서 사실 지금 현재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은 업자들은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소위 증권사라고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 삶, 국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 본질적인 업무에 대한 이런 위탁 금지 조항 또한 이제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만약 이런 핀테크의 결과 별로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되지 않은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 업무랑 겸용 업무가 이제 위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에 이제 실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위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은 그 개정안에서 보면은 결국 지금 현재로서도 부수 업무랑 겸용 업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금융위원회에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업무 위탁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투자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개정법이 만약에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이 사전신고 원칙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사후 보고 제도로서 이제 수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부수 업무와 겸용 업무가 원칙적으로 위탁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이제 비대해진 자신의 조직과 이런 활력을 잃은 조직 문화 이런 데서 오는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좋은 기업 문화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업자들, 이제 다른 회사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신고의 원칙이 이제 개정되는 수반 개정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은 제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현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사실 금융위원회가 또 하나 더 이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기소 권한은 이제 검찰에 이제 독점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또한 금융업계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바탕을 하여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한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서 기소화되고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장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그러니까 뭐 수사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과징금 기타 이런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개정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과연 이것이 그 금융투자업계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우리가 형벌에는 이제 벌금형이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행정벌로서 과징금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 주체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벌금 액수로서 2억 원을 그러니까 부과를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과징금으로서 2억 원 처분을 받는 경우 어차피 2억 원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을 때 이런 것이 혹여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사람, 혐의는 있었겠죠. 근데 혹시 잘못을 하지 않은 그 금융투자업자까지 처벌을 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심하게 이제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뭐 첫 번째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두 번째로 사실 현실적인 이유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이제 다른 기관들에게 사실은 이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굳이 나쁘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뭐 어차피 조직이라는 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이번 생뚱맞게 나온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기념하여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이제 기관장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하는 이제 큰 규모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가장 주되게 논의됐었던 주제 세 가지가 이번 기회에 이제 입법이 되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규제 그러니까 사항 외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과연 그러면 핵심 업무가 어떤 건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수 업무는 어떤 개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법령에서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연히 이번에 개정이 되지 않았고 사실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수 업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범위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는 사실 법령에 정하게 된다면은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SEC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No Action Letter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전적으로 이제 이것이 부수 업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지금도 금융위원회가 판단을 개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근데 그 외에도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뭐 외국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관련된 규정 조항들이 좀 모호하게 돼 있다라든지 이제 펀드 등 관계 인수인이 인수증권 매수 금지를 그 예외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뭐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 작년에 또한 이제 나왔었던 이제 논의됐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추후 개정법에서는 이 부분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규제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핀테크 혹은 뭐 빅테크 이런 식으로 규제산업을 벗어나는 이제 금융업이 많은 이제 포션을 이제 차지해옴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과연 기존에 있던 이런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들이 과연 이제 메인이 돼서 이 다음 이제 세대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빅테크 혹은 뭐 핀테크, IT가 사실은 메인이 돼가지고 금융산업을 앞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금융산업의 이제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향후 개정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